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중국이 양국 간 수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또한 중국의 투자를 반기고 있는 입장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국가 채무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17년 뒤 1인당 나라 빚이 1억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6.3%인 국가 채무 증가율이 지속될 경우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는 오는 2038년 1억 502만 원으로 1억 원 선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예산을 43%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수소차 무상 수리 의무도 확대하고 검사 정비 체계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 SK종합화학 소수지분 매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SG 경영 관점에서 전통 화학사업 비중을 줄이고 배터리 등 신사업 투자를 위한 지분 다이어트 격의 딜로 추진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물적 분할을 추진하고 있어 내부 우선순위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지난주 내내 기다렸던 잭슨홀 미팅에서 결국에는 테이퍼링은 연내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초반부터 오늘장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5원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 안정을 찾는 분위기고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는 지금 0.18% 정도로 보합권으로 살짝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들 챙겨가봐야 될지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2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무료 강연회가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날 날짜에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샵 0082번으로 문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모두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란 평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0.14% 오른 3,13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현재 0.89% 오른 1,03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매도 전환했습니다. 개인이 66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도 2,562억 원 매도세 보여집니다. 기관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2,286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408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6억 원, 179억 원의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건설주, 정유주, 철강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은행주, 엔터주가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건설주들 사이에서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공공택지 사전 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아파트 이사대책 후보지에도 사전 청약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건설주들이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DLENC는
올 하반기 강북 도시정비 사업 최대어로 뽑히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 6구역 재건축 사업을 따냈다라는 호조가 들려왔고요. 현대건설도 대전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DNENC는 현재 4.89% 오른 13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범양건영은 현재 23%대 급등세입니다. 신원종합개발도 현재 29%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7,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정유주 있습니다. 정유주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3주 연속 하락세가 보였던 국제 유가가 멕시코 석유시설 생산 차질과 또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정유주들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S오일은 유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재고평가 이익, 또 하반기 업황 회복에 따른 정제마진 상승 등의 이유로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S오일은 현재 4.75% 오른 9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도 현재 1.44% 오른 4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도 현재 1.86% 오른 6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업종으로는 철강주들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철강주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중국의 철강 수요가 집중이 되는 9월이 다가오는 만큼 철광석 가격에 추가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철강주들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재 5%대 강세고요. 3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려제강 현재 9.73% 오른 2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아베스틸 현재 4.64%의 강세고요. 2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사이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상승과 국내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 하락 등의 이유로 강세 흐름이 보였던 은행주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다소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 현재 1.91% 빠진 8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 3.47% 밀려난 5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현재 3.14% 밀린 6,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락장 속에서도 잘 버텨주었던 엔터주들이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아이돌 문화 통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SM은 2.91% 내린 7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3.77% 밀린 4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키스트 현재 4.17% 밀려난 1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위메이드 있습니다. 지난 26일 위메이드가 미르4를 세계 170여국에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갤럭시 스토어, 스팀 등 다양한 루트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게임 출시 초기인 현재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유저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장중에 26%대의 급등세가 보여지기도 했죠. 현재는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8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김혜연 캐스터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오늘 건설, 철강 그리고 정유 관련주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징주로 또 위메이드를 짚어봤는데 계속해서 게임주들의 급등세도 유심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객장 상황 연결해서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근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넥스트 사이언스, 네이버 등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 생명과학, 경남스틸, 네이처셀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GS건설, 셀트리온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에코프로 HN, HLB 등이 기관 투자자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동반 순매수세가 모처럼만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역시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적 발언에 힘입어서 이제 미증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역시나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건설, 건자재 업종이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 주자들의 이제 주택 공급 확대, 그 공약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건설, 건자재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보면 사실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좀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당분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지수 방향성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업종별, 종목별 수단매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좀 순환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잘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먼저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이야기 좀 나눠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은 연내 가능성을 시사를 하게 된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지 짧게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돼서는 미리 그 시장에 그 전에 나왔었던 내용이 다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내 테이퍼링을 일단 시작은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대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라고 이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전반적인 그 경제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퍼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그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 5.4%였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가 2%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었죠. 그렇지만 일단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조금 차치하고 일단 그 다음에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게 고용 지표입니다. 7월 지금 실업률 자체가 5.4%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가 이제 3%대 내외, 그러니까 3.9%도 이제 가능한 것 같고요. 그 정도가 되어야 이제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을 변화가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고용 지표 관련돼서 지금 좀 더 시장을 지켜보셔야 아마 한다라고 하게 되면 9월 달에 FOMC 회의 때 아마 테이퍼링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용 지표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사실 시장이 이미 노출된 부분들이 언급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 주 경제 지표 일정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이제 월초가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경제 상황에 관련된 지표가 좀 많이 발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월 30일 같은 경우는 큰 이슈는 없었고요. 대신 이제 오늘 아침에 국내에서 이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관련 산업에 내년에 예산 6조 3천억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는 게 이제 좀 발표를 했고요.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조금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7월
활동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코로나 확산 때문에 7월달 산업 활동 동향이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6월달에 이제 1.6% 상승을 했는데 과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할지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022년 예산안이 지금 600조 원 규모로 해서 아마 국회에 제출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8월 공식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작년 3월 이후에 지금 17개월째 연속 이제 50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는 50 이상이면 이제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올 3월 이후에 이제 51.7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과연 8월에는 어떨지 지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는 이제 7월하고 같은 50.2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흐를지 좀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에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미국 물가지수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일단 패드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움직이느냐가 시장에 좀 관심을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1일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20일까지 수출 성장세가 지금 40%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월 말까지 이어질지가 이제 관심되고요. 특히 이제 주력 수출 제품인 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어떤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반도체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조금 시장에 관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8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차이신이라는 건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제 민간 리서치 기업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중국 경제의 이제 성장세 여부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는 50.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예상치가 나올지 아니면 그더 이하로 떨어질지가 시장에 조금 관심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PMI 지수가 좀 발표가 됩니다. 8월 제조업 PMI 지수 확정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또 8월 공급관리협회 ISM이라고 하죠. 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가 ADP 비농업 분야 고용자 수가 지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요. 일단 8월 지금 예상치로는 55만 명이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증가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7월에 33만 명보다 이제 좀 더 증가를 많이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9월 2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달에도 2%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2%의 물가 상승률을 계속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의 연장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근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달에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 이번 달에도 1%대 넘는 그런 상승세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통위에서 지난주에 이제 0.25%를 올렸는데요. 아마 금년 내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등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2, 4분기 국민소득이 잠정치가 나옵니다. 일단 속보치가 나왔는데 그 속보치가 를 이제 또 다시 보정 작업을 해서 잠정치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속보치는 0.7%가 나왔는데 그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또 발표될 거니까 그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3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국내는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뉴딜 관련된 산업에 대한 또 관심세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8월 비농업 신규 고용, 그다음에 실업률에 관련된 지표가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75만 명의 이제 신규 고용자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7월 94만 명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할 그런 추세는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그 증가세는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달에 5.4%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마 8월 달에는 5.2%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다 만약 이하로 더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9월에 이제 FOMC 회의 때 테이퍼링은 뭐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마켓 서비스 PMI나 ISM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그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이 주요 경제 지표와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들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목요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 동향 좀 잘 살펴보면서 과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추후에 어느 정도 있을지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거든요. 한 주간에도 짚어봐야 될 부분 많은데 잘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샘플러스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주유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HLB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7월 13일에 매수를 하셨고 35,000원에 편입을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살짝 윗꼬리 달고 내려왔거든요. 벌써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7% 정도의 강세가 나왔던 이 HLB, 제2의 HLB를 찾아서 지금 무료 온라인 방송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방송을 시작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2의 HLB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더하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면서 또 TV로는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를 점검해보고 또 시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증시 인사이트,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이제 잭스러 미팅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안심하고 좀 기다려봐도 좋을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이번 주에 증시에 반영될 수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잭스러 미팅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잭스러 미팅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는 테이퍼링을 뒤쪽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구체화시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네, 잠시 방송 중에 저희가 좀 화면을 돌렸습니다. 지금 음질이 좀 좋지가 않아서 시청자분들 듣기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정 후에 다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0.23% 상승 중이고요. 0.17%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3,139.10포인트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0% 상승하면서 오늘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1031.67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15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803억 원을 오늘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2,59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오늘 기관만이 홀로 시장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코스피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나오면서 코스닥도 지금 수급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개인들이 434억 원 매수해주고 기관이 97억 원, 외국인이 14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시 이지환 위원님 연결해서 오늘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도와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연결이 잘못돼가지고 결국 이제 잭슨 미팅에서 미국 시장이 상승을 보였던 점은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결국 우리 시장이 이제 우려했던 바는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수익이 어느 정도였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정을 고쳐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시장의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더 좋다. 다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을 제소하는 부분은 결국은 시장에 아주 압박을 주지 않는, 급하지 않은 일정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도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나와 있었고 그 순서를 보면 강성파 연준 위원들이 먼저 연설을 하고 상당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다음에 파월 의장이 등장하면서
일정을 연내 촉박하지 않게 하겠다는 부분과 함께 금리 인상과는 선을 그으면서 결국은 양적 완화를 줄이는 것이 긴축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멘트를 강하게 주면서 미국 시장이 오히려 모두 3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본다면 지금까지 시장의 양대 불확실성으로 작용해왔던 긴축에 대한 부분과 시장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특히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양시장을 오물렀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 긴축에 대한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백신이 공식 승인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잠재워졌고요. 여기에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도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상당 부분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달여간 우리 시장을 굉장히 큰 폭으로 짓눌렀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은 양쪽 다 상당히 누그러지면서 시장 친화적인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그런 글로벌 정치 흐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등락이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지만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은 하방에 대한 압력이 일단은 줄어들었지만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면 결국 매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외국인의 수급에서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하방에 대한 압력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까지는 매도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글로벌 증시가 급격히 좋아진다면 아마도 점차적으로 수급이 매집 형태로 매수 전환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슈가 최근에 우리가 IT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이머징 마켓에서 일시 이탈되는 부분과 함께 이 공급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 업종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IT 관련된 업체들, 가전이나 전방 상위 업체들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압박을 받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와 전체적으로 장차 관련된 부분에서 쇼테이지는 최근에 부각되었던 8인치 웨이퍼라든지 MLCC와 관련된 부분 이 공급이 중국의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수출이 제한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동시에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급락과 함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현대차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급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 실적에 3분기 실적에 일정 부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억 주 이상 매도했다거나 하이닉스를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2분기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현대차나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적으로는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결국 이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된 부분이 내년 2분기 이상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부분보다는 이머징 마켓에 특히 테크 관련된 기업에서 자금이 유출됐던 부분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 자금의 이동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난주 후반부터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좀 개선된다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급격히 불어들였던 공급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내년 2분기까지 차근차근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과장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늘 우리 시장이 왜 글로벌 정치의 상승에 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더디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역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금통위에서 단행했던 금리 인상 부분을 역시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사실 그 단기적 이슈보다는 서서히 섹터별로 혹은 종목별로 좀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녹아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리 인상으로 은행주나 금리 인상 수혜주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도 이런 급등과 급락에 대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우리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좀 벌어질 수 있고요. 이런 변동성이 불규칙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가 점진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수혜주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일시적으로 테이퍼링이 지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에 접근하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는 부분을 보시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기조하에서 증권 섹터별 종목들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연 의원님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지만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된 측면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시장의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이 조기에 시행되지 않고 연말 정도에 순차적으로 가는 이유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결국 이제 고용이 지금까지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부분이고 적어도 금리 인상과 연관된 부분은 고용 지표가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제 역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결국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가장 취약한 지표라는 게 알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결국은 이 고용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ADP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나오고, 역시 이제 실업보험 청구서 나오는데, 특히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단기간에 크게 안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물론 이후에 이제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이 불안감이 좀 잦아들었는데 역시 이번 주에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 지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가장 크게 짓눌렀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나 혹은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반영되는 악재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결국 개별 종목이나 혹은 개별 섹터별 이슈에 의해서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증시 반영 정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나 우리 같은 증시보다는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급 이슈가 있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이런 쪽에서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정도에 따라서 이 공급 이슈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이 공급과 특히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쇼테이지, 특히 이 저사양 부품들, 지금 현재 공급의 쇼테이지가 나는 부분은 8인치 웨이퍼라든지 혹은 MLCC처럼 고사양 부품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생산되는 저사양 부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아서 공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이번 주도 역시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 지표에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도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혹은 기관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주도 섹터나 주도주의 흐름이 지금 현재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변화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워낙 큰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바로 투자 전략을 아주 고령적으로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크게 보면 지금 현재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보면 섹터를 본다면 결국 에너지 섹터를 집과 반등에 따른 에너지 섹터를 좀 제외한다면 역시 소비재나 은행주와 같이 경기가 확장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하에서 가는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데 만약에 주 초반에 경기 확장이나 혹은 금리 인상의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이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주 초반에 좀 조정을 받는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철강이나 기계, 건설 같은 섹터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 맞물리면서 건설주가 테마주처럼 단기 급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철강이나 기계 쪽으로 한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주 중반 이후에 흐름을 보고 추가 매수 여부를 좀 판단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를 비롯한 IT 종목들은 낙폭이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V자형 형태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줄었다고는 해도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공급 관련 이슈를 비롯해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매도세를 지속하느냐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IT 종목은 저점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상승하는 구간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섹터는 오늘 현대차가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돼 있는 부품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급 쇼태지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나서 테이퍼링과 관련되어 있는 이후에 경기 확장과 맞물릴 수 있는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자동차 종목이나 혹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 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랫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던 지금 철강 기계, 건설 종목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조선과 같은 운송 장비 업종들이 여기서 강하게 바닥을 잡고 상승할 수 있는 여부를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일정을 확정지어주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인 흐름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좀 보는 것과, 소비재들은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다라는 단기 중기적인 수익 관점, 그리고 IT 섹터에서는 일단 바닥 확인이 먼저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 이 세 가지를 큰 축으로 나누고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주 중반까지는 천천히 대응해보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지환 의원님과 증시 인사이트 함께 하시면서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월요일, 금요일 매일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또 매주 수요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도움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일정과 함께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그거 누르고 들어오셔서 이지환 위원님과 계속해서 시장 대응 전략 요일마다 또 새롭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미스터 복구왕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8분의 위원님들이 바닥난 포트폴리오 복구시켜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의 총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또 어떤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총 누적 수익률 탑3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이주현 위원님이 차지하셨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60.3% 기록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4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해 보시죠. 2위 정재훈 위원님이 차지하셨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현재 99.05% 달성하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3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허반석 위원님이 또 1위를 차지를 하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23.11% 기록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6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 2위 간의 차이를 더욱더 벌려나가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총 누적 수익률 탑3 알아봤고요. 2위를 차지하신 정재훈 위원님이
지금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제2의 HLB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모방을 진행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HLB 7월 13일에 매수가 35,000원에 또 포트 편입됐던 종목이죠. 오늘 27%라는 높은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수익률도 잘 챙겨주셨죠. 이렇게 HLB처럼 좋은 종목도 저점에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또 참여하셔서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요.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허반석 위원님의 CJ제일제당이 차지했습니다. 수익률 12.25%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죠.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 또 바로 그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또 동반성장 최우수 영예기업이라는 타이틀을 5년 연속 유지하고 있죠. 식품업계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4위 역시나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마트가 13% 수익을 챙기면서 4위 자리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또 자회사인 쓱닷컴이 유통업체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시작해서 가치가 더 커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위도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이 차지했습니다. 삼성 SDI가 17.97%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LG화학은 리콜 이슈, 또 SK이노베이션은 분사 이슈들이 나오면서 삼성 SDI가 선방을 하고 있죠. 삼성 SDI의 러브콜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대장주 등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위도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이 또 차지를 했습니다. KH바텍이 오늘 수익률 29.77% 챙겨주고 있는데요. 삼성의 폴더블폰 흥행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신흥 SEC가 차지를 했습니다. 수익률 30.65%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4분기 최대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별 종목 수익률 1위를 달성한 박원재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솔루스 첨단 소재가 26.8%라는 높은 수익을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4월 13일에 편입된 종목 현대제철 현재 3%대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적절한 처리 방법이 없어서 논란이 됐던 폐각을 석회 분말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이 국내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4월 20일에 편입된 종목 현대글로비스 3%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6월 29일에 편입된 종목 KB금융은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7월 6일에 편입된 종목 코인테크가 현재 4.96%라는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본사 수주 증가 그리고 자회사 인수 효과로 3분기 실적 성장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 편입된 종목 두산바켓은 현재 7%대 손실을 보고 있고요. 7월 29일에 편입된 종목 성광밴드도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8월 4일에 편입된 종목 세아제강 매수가 10만 1,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철강주들의 강세 오늘 보여줬었죠. 철강 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 4.95%라는 플러스권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8월 11일에 편입된 종목 신흥 SEC는 30.65%라는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8월 27일에 편입된 종목 오로스테크놀로지는 28,5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현재 2.81%라는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은 늘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주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과 대화 나눠보시면서 시장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많은 문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요. 복고왕이시죠.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에 편입된 종목 호텔신라 매수가 84,100원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18.91%라는 수익을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ISC와 우양 역시나 12%대의 높은 수익을 챙기면서 익절을 했고요. 7월 1일에 편입된 종목 에스코넥 12.68%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4월 29일에 편입된 종목 CJ제일제당 12.25%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5월 6일에 편입된 종목 삼성 SDI 매수가 64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17.97%라는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5월 27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이마트 13% 플러스권입니다. 6월 10일에 편입된 종목 오리온 현재 8.51% 플러스권인데요. 오리온 그룹의 가격 동결 결정에 SNS에서 응원 릴레이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7월 8일에 편입된 종목 SFA는 현재 마이너스권입니다. 7월 15일에 편입된 종목 KH바텍 현재 무려 29.77%라는 수익을 챙겨주고 있죠.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폰이 사전 예약 일주일 만에 100만 대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미국과 캐나다 등 40개국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올해 갤럭시 Z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죠. KH바텍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월 28일에 편입된 종목 우양은 현재 10.69% 마이너스권이고요. 8월 2일에 편입된 종목 BH 역시나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현재 10%의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8월 13일에 편입된 종목 SNS텍은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6.52% 마이너스권입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 운영하시면서 높은 수익을 또 챙겨주고 계시죠. 네, 포트도 대형주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 순위와 또 총 누적 수익률 순위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는요. 더 다양한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총 누적 수익률 탑3에 들지 또 어떤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 순위가 가장 좋을지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앞에서도 시장 상황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가 다시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48% 상승 구간이고요. 코스닥 0.88%로 아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별주들로 움직이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특징주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 잠깐 드리면요. VTGMP가 위드 코로나 검토 발표 이후에 백신 접종률 상승과 함께 국내 화장품 소비 회복이 대두되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상승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상승분 가져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 원달러 환율도 좀 말씀드리면 현재 4원 60전 내려가면서 1164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다 상승 마감을 했죠. 우리 시장 오늘 장도 잘 이어가 줄 수 있길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재훈 위원님이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는 거 아시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제2의 HLB를 찾아서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TV로는 저희 방송 시청하시고요. 또 유튜브로는 정재훈 위원님 무료 온라인 방송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두 가지 트랙으로 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금요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짱내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이반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